어떠한 뜻이다, 어떠한 뜻이다. 이 게으른 친구들은 통계를 할 수가 없어. 이해도 안 되는데. 통계는 쉽게 생각하면 이해 문제가 아니라 외운다고 생각해야 돼. 달달달 외워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놓고는 한참 뒤에 와가지고 통계가 안 되는데요. 이런 애들이 많아.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돼. 달달달 외우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통계야. 그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상을 해놓으면 통계는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왜?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잘 까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최대한 외워놓고 다음에 다시 볼 때 다시 또 외울 거라고. 근데 그게 빨리 올라와. 이해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다고. 엄마 이해가 되니? 됐어요? 근데 지금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선을 넘어놔야 돼. 이 선을 못 넘으면 아예 없는 거와 똑같아. 이게 됩니까? 통계는 무조건 다 외운다라는 생각하고, 이게 시계 표현이 무엇이고, 이거는 어떻게 연산해야 되는지 요것만 이해하면 통계 부분은 아주 쉽습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이제 통계가 걸리는 이유는 딱 뭐 때문에 걸리냐면 마찬가지로 순율 조합 확률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 계산할 거거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 여기서 통계적 내용은 아주 쉽다 이거지. 엄마 이해되죠? 그래서 저번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통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자료를 모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임의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의성. 자료를 모았다. 자료를 수집했다. 근데 수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리정돈을 하면서 수집을 하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 정리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표로 정리를 하든지 그래프로 정리를 하든지. 알겠나요? 그거를 뭐라 불렀냐면 분포표라고 불렀어. 분포. 정리를 했다 이런 소리라 생각하면 돼. 알겠나요? 분포 그래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그래프에 대한 이름이 하나 따로 있다. 함수라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함수라는 이름이 있어. 그게 확률 질량 함수라는 이름이 있고, 앉아.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름이 있어.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내용은 뭐다? 자료를 정리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료를 정리를 해놨다. 이거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함수의 뜻이 다른 거야 지금.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함수하고 지금 말하는 함수는 뭐라고? 분포라고. 분포가 뭐라고? 자료를 정리를 해놨다 이 말이야. 엄마는 알겠나요? 자료는 뭐라 했어? 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료라겠지. 그래서 자료에 이름은 있어. 자료에 이름은 분명히 있어. 하지만 그 자료에 이름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뭘로 표현됐다? 수로만 표현됐다 이거야. 그러지? 이 문제는 틀은 뭐 하나의 틀밖에 없습니다. 자료의 이름은 엄청 많아. 하지만 걔네들 다 뭘로 표현할 거야? 수로 표현할 거니까 그 수만 달라질 거야. 연산만 할 거라 이거지. 엄마는 알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분포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걸 가지고 그 분포를 가지고 분포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다. 함수 이름이 있다. 그 함수는 뭐야? 분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하면 되지. 됐니?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분석을 할 거야. 이해되니? 자, 분석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평균 구할 것이고 분산 구할 거고 분산 표준 편차 똑같은 말이고 알겠나요? 거기에 대한 확률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언어적인 뜻을 생각을 할 것이고 이해되니?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나는 학교에서 0.3%야. 0.3%야. 근데 몇 등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총 도수가 있으면 몇 등인지 알아낼 수 있겠지. 역으로 나는 학교에서 몇 등이야? 나는 15등이야. 그렇지? 그럼 몇 퍼센트 안에 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라고. 그럼 확률로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엄마는 알겠지?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 뭐 이런 거지. 달리기 기록은 적을수록 상위권이야. 학교 시험 점수는 높을수록 상위권이야. 그런 언어적인 부분은 분명 들어있을 거라고. 근데 걔네들 다 뭘로 표현할 거야? 식으로 표현할 거야. 식으로 표현할 거라고. 알겠나요? 그러면 식으로 표현한다면 다 기호가 들어가 이제. 다 기호가 들어가니까 그 기호의 뜻만 알면 다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지.
왜? 다 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수로 표현되어 있지. 수로 표현되어 있지. 알겠나요?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수로 표현된 문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확률 변수라는 이름을 줬어. 확률 변수가 뭐야 그러면? 자료라고. 자료를 확률 변수로 준 거라고. 자료의 이름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근데 확률 변수를 줬단 말이야. 그 X로 준 거라고. 대문자로. 보통. 자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자료일 수도 있잖아. 수학, 영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자료가 변수가 하나는 X면 다른 하나는 Y로 써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지 알겠지? 이게 확률 변수는 그 자료에 문자화 시켰다 이거지. 뭔지 알겠나요? 그거를 지금 수학적으로는 계속 함수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가지고 분포를 만들었다. 함수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지금 이름 자체가 확률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왜 확률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자료를 정리를 하는데 확률적으로 정리했단 말이야. 도수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개수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정리했단 말이야. 됐니? 그러면 자료에 뭐가 있어? 변수가 있을 것이고, 변수가 수로 적어졌을 거고, 3, 5, 7 이렇게 적어졌을 거고, 그거에 대한 확률이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알겠니? 표로 정리했던지 아니면 그래프로 정리가 되어 있던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리를 하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할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뭐 있어? 표가 있을 거고, 그럼 표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고,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그래프에 대한 분석을 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분석하는 내용 뭐라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확률 구하고. 이해됐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자료가 있는데 확률 변수는 뭐라고? 자료의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료의 이름을 문자화 시켰다 이 말이야. 자료의 이름을 문자. 확률 변수 하면 자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료의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모든 이름을 모든 확률 변수를 우리는 첫 번째 변수는 다 뭘로 쓸 거야? 보통은 다 대문자 X로 쓸 거야. 확률 분포는 뭔 말이야? 그거를 정리를 해놨다 이 말이야. 이게 확률 변수, 확률 분포는 어려운 말이 아니야. 자료의 이름과 자료를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다고. 이게 분포란 말이 계속 등장할 거야. 알겠지? 자료를 정리해놓다 이 말이야. 이게 확률 변수는 뭐 어떤 시행설, 실수값의 형성, 함수, 뭐 변수 가지고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표현하는 방법만 계속 배운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확률 변수는 x가 취하는 값, 그 값을 취한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한다 이거지. 됐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정리해놨다 이런 소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산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이산이란 말은 좀 어려운 단어고 이산의 상대적인 말이 연속입니다. 연속은 쉬운 단어잖아. 연속은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고, 이산은 그의 반대말이야. 연결이 안 됐다 이거지. 끊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이산의 개념은 보통은 어디 쪽에서 많이 나오냐면 자연수나 정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산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연속은 실수 개념에서 쓰는 말이야. 근데 이산이라 해서 무조건 정수가 되는 것은 아니야. 수가 끊어졌다 해서 이산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 연속이란 말은 그래서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앞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안에 앞에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가 붙을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이 하면은 이산이란 말을 붙이고, 뭐부터 뭐까지 하면 연속이란 말이 붙을 거야. 이산이란 말하고 연속이란 말은 이제 어려운 말은 아니다. 대신 이산은 딱딱 끊어졌기 때문에 표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이고, 쭉 연결된 것은 표로 작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뭘로 작성할 거야? 그래프로 작성할 거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딱딱 끊어진 거는 표로 작성하는 게 편할 것인데, 그것도 그래프는 있더라 이거지. 요거야 요거. 이게 뭐야? 표지. 그러지? 그럼 얘가 표의 이름이 뭐라고? 분포표야. 확률을 정리했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 근데 이게 값들이 딱딱 끊어져서 이산 확률 분포표야. 됐니? 여기까지만 작성되면, 정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우린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배우겠다. 근데 밑에는 뭐야? 이놈은 함수지.
근데 함수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금 요 막대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딱 점 이렇게만 있는 거라고. 점. 그래서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단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요. 용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수적 표현으로 작성할 거야. 자, 오른쪽 볼게요. 확률 질량 함수가 식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수가 가지고 있는 자, 식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함수가 확률이 변수 x가 라지 x가 스몰 x라고 하는데 그 스몰 x로 식이 표현이 된 거고 그 x가 들어갈 값들은 1, 2, 3, 4만 들어갔겠다 이거지. 변수 x에다가 1, 2, 3, 4만 넣어가지고 확률을 구하겠다 이거지. 그게 함수가 된 거라고 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표를 작성한다 이 말이야 지금. 뭐 때문에 표를 작성하는 거야? 얘 때문에 표를 작성한 거야. 얘.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라지 x 변수 그거에 대한 확률 표 작성할 거고 여기가 변수가 1, 2, 3, 4를 가질 것이고 그에 대한 확률을 나는 구하겠다 이거지. 1 넣습니다. k-8분의 1 2 넣습니다. 2k-8분의 1 3 넣습니다. 3k-8분의 1 4 넣습니다. 4k-8분의 1 이렇게 작성만 하면 된다 이 말이지.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얘네들은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확률의 합은 1 여기까지 작성하는 거라고. 이게 기본적인 표입니다. 이게 이산 확률 분포표야. 그럼 이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 확률의 합이 1이 된다 해서 이거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했더니 10k-2분의 8분의 4 2분의 1이 1이 돼서 2분의 3 해서 k는 2분의 3 20분의 3 맞나요? k는 20분의 3 그래 집어넣으면 확률 합이 1이 됐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음 이러한 표현은 무슨 뜻인 표현이냐? 확률을 구하시오. 함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야. 됐니? 이 표를 보면서 뭐가? 변수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변수 x는 요놈이야. 변수 요놈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이쪽을 말하고 있네. 그러지?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이러한 표현은 약간 트릭이야. 트릭. 표현이 잘못됐어.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px가 1인 거, px가 2인 거, px가 3인 거, px가 4인 거 이런 식의 표현이야. 근데 얘는 3 이상으로 나왔잖아. 이 표현은 트릭이라고 해. 얘는 px가 3인 거 그리고 px가 4인 거, px가 3인 것과 4인 것은 겹치질 않습니다.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동떨어져 있어. 이렇게 배반이야 배반. 그래서 더하기 이러한 표현이라. 이것도만 이해하면 돼. 요 식이 뭐보다 크다 가면 실수적인 요소인지 어떠한 갑적인 요소인지 이산적인 건지 연속적인 건지 이 표현은 표현상 트릭이라고 해. 표현을 쓸 수는 있어. 하지만 이 표현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더해서 7k-8분의 2에서 계산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해되지? 말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지. 이 표현은 그래서 이산에도 있고 연속에도 있는데 연속은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연속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산은 이 표현은 트릭이라고 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무조건 1, 2, 3, 4만 있으니까 이 범위에 있는 값이야. x 3 이상인 값 x는 3 또는 x는 4.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더해서 계산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을 적어 볼게요. 뭐 지금까지 다 배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뭐로 작성되는 게 좋았다고?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분포의 함수적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산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그러면 얘는 뭐로 작성하기 좋다고? 표로 작성한 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표로 작성한 게 훨씬 잘 보여요. 그 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고. 자, 간단하게 한 P X는 XI 무슨 뜻이냐면 변수 X가 XI라는 값이 확률이라고. 얘를 우리는 약식으로 small pi라고 적을 거야. 여기서 pi는 뭔 소리야? pi는 확률이잖아. 확률이니까 당연히 0부터 1 사이를 갖고 있을 것이고 얘네들을 다 더할 수 있겠네. 얘를 다 더할 수 있겠지. 얘를 다 더하면 1이 된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확률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생각하고 요 표현만 알면 되겠지. 요 표현만 새로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1부터 6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3개를 뽑습니다.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동시에 3개를 뽑았어요. 뽑힌 카드에 적힌 수가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라고 놨어. 변수 확률 변수였지. 자료가 뭐라고? 4개를 3개를 뽑았는데 가장 작은 수를 변수로 잡을 거야. 3개를 뽑았어. 동시에. 그러면 가능한 수는 뭐냐? 확률 변수는 뭐냐? 자, 확률 변수 설정부터 잘해야 됩니다. 변수 설정 잘못하면 게임이 끝났어. 변수 설정 못하면 이거는 게임 끝난 거지. 이게 문장을 읽어보면 변수 설정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판단을 잘못해갖고 변수를 잘못 적었다. 그럼 확률 계산할 때도 아주 힘들어질 것이고. 알겠나요? 이 변수가 뭐 있어? 3개를 뽑았는데 가장 작은 수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는 되겠어 안 되겠어? 4 된가요? 3개잖아 3개. 5는 되겠어 안 되겠어? 5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확률을 다 구해보는데 그 확률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오면 내가 작성을 잘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얘를 다 구하고 합은 1임을 확인하면 표가 작성이 잘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푸냐면 얘를 다 구할 게 아니야. 하나, 둘, 어려운 거, 쉬운 거 3개 고르고 어려운 거는 6건을 풀 거라고 보통. 근데 이렇게 풀었는데 문제가 되면 변수 설정을 잘못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풀이가 돼버린 거지. 그럴 거 아니냐. 확률도 계산하기 쉬운 것이 있고 계산하기 힘든 것이 있을 거 아니야. 됐니? 그럼 동시에 1부터 6까지 동시에 3개를 꺼냈어. 됐어요? 동시에 3개를 꺼냈어. 분모가 얼마야? 자, 요거는 선생님 필요할 때는 이렇게 풀이 써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학교 시험 문제 풀 때는 저기 딱딱 끊어서 표현을 해줘야 돼. 풀이할 때는 이렇게 풀어. 이게 편해. 그렇지? 근데 표현을 해줄 때는 이 표현이 뭔 소리인지 약속이 잘 안 돼 있는 거라고. 그리고 중간 계산할 때는 약분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어차피 다 통분해야 돼. 근데 표에 작성될 때는 약분이 돼서 나와. 그럼 너희들도 바꿔. 통분시켜가지고 문제를 계산한단 말이야. 약분 돼서 나온다 했어.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6시 3이 되겠지. 분모는 뭐라고? 6시 3. 20이 되겠네. 총 20까지를 넣을 거야. 그럼 1, 2, 3, 4 중에 뭐가 제일 쉬워? 1이 쉬워? 4가 쉬워? 4가 쉽지. 4, 5, 6 하나밖에 없잖아. 1이 제일 어려워. 1이 제일 어려워. 그럼 1을 나중에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4 다음에 1 구해도 되고 4 다음에 3 구해도 되겠지. 4가 제일 쉬웠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4 다음에 1을 한번 구해볼까? 1은 뭔 말이야? 1이 제일 작은 수야. 1이 제일 작은 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 하나 뽑고 나머지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지. 뭐야? 5C 2가 되겠네. 5C 10이 되겠네. 수가 크잖아. 총 20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10까지나 잡아줬어. 다시 말해서 얘가 더 쉬웠단 소리야. 그러겠지? 그러면 뭐 3은 어떻게 돼? 3일 제일 작은 수 4, 5, 6 중에 2개 3C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얘놈은 3C 얘놈은 4C 총 20까지가 나오면 맞게 풀이를 한 거야. 선생님이 C2로 적었는데 너희들은 이제 문제 풀 때는 옆에다 C2 적고 여기다는 수만 적고 계산할 거라고 해.
그럼 px가 2보다 작을 확률은 요거 두 개 구하라는 소리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얘는 10분의 20분의 20분의 10 더하기 6 20분의 16 5분의 4네. 약분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산항 분포만 구하면 우리는 끝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식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중학교 때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하면 돼. 요렇게 곱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야? xi, pi만 계산해서 싸그리 더해주면 되더라 이거지. 뭐 전부 다. 요 놈을 우리는 어떻게 뭐라 표현할 거야?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라고 쓸 거고 얘를 약식으로 m으로 적을 거라고 해. m은 약식이야. 동아이 잠 오냐? 잠 안 잤냐? 내가 어딘지 알겠어? 좀비 아니야 지금? 뭔 말인지 모르지? 듣고 있는 중이야? 좀비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m은 약식 표현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틀을 갖고 있는 놈은 m으로 쓸 거고 이 변수 x를 써야 되는 것은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뒤에 가면 x도 있고 y도 있고 g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정확하게 EX를 적어준 게 맞고 그러니까 m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 다음 분산은 우리는 뭐라 쓸 거냐면 vx라고 적을 거고 변수 x에 대한 분산 이렇게 적을 거고 분산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다시 말해서 xi에서 평균을 뺐단 말이야.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것이 편차야. 편차 제곱의 평균 확률만 구하면 되겠지. 실제 평균이 나오면 변수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주면 우리 계산된다 이거지.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요 계산이 불편할 수가 있어. 우리 평균이 쉬운 값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불편한 값으로 떨어질 수 있어. 뭐 3분의 7 이렇게 떨어지면 계산을 해갖고 제곱해서 구한다는 것은 연상이 힘들단 말이야. 보통 변수는 정수를 줄 가능성이 높아. 계산하기 위한 거지. 변수 자체가 뭐 3분의 1, 뭐 3분의 7 이렇게 주면 계산이 힘들 거 아니야. 뭐 그런 계산이 없다기보다는 알겠나요? 변수는 기본적으로 정수일 가능성이 높고 대신 평균은 정수가 안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잖아. 내가 학교 정수 평균 내버리면 뭐 73.7 이렇게 나오잖아. 그걸 가지고 내 점수 수학 점수 80점에서 73.7 빼갖고 제곱한다는 것은 식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떨 땐 편하겠니? 그 값에 빼기가 편할 때는 요게 편해. 한 번에 끝날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한다고? 얘를 전개를 해봤더니 시그마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xi pi 플러스 m제곱 pi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씩 생각해보면 얘는 뭐냐? xi 제곱 pi xi는 변수였어요. 변수를 제곱해갖고 확률을 곱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변수 x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룰이 하나 나왔어요. 변수 x를 제곱했단 말이야. x의 확률이 있으면 x제곱의 확률도 똑같습니다. 그럴 거 아니야. x1, x2, x3가 있으면 그게 확률 p1, p2, p3가 있을 거냐. 그럼 x1을 가지고 노는 확률은 어차피 x1과 관련이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는 여기에는 i가 지금 변수야. xi에 m은 상수야. 시그마 xi pi는 뭐야? 평균이지. 이 m도 뭐라 약식으로 적은 거잖아. 평균. 이때 m은 ex야. 얘가 뭐라고? m이하고 m.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겠지. 얘는 상수고
얘가 변수잖아. 시그마 변수. 시그마 pi 뭐야?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남는 것은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에서 빼기 뭐가 남아? m제곱이 나오는데 얘를 공식적으로 적으면 2x의 제곱이 이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 말이에요. 얘는 어떨 때 주로 사용되고 있냐면 또 얘를 뭘로 구할 때 2x 제곱을 구할 때 x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 vx 더하기 평균의 제곱을 구할 때 쓴다 이거지. 수가 제곱 들어가니까 수가 꽤 큰 수가 떨어집니다. 분산도 생각보다 큰 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분산을 우리는 약식 기호로 뭐라 부를 거냐면 약식 기호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이 식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놈의 루트 씌운 것이 분산을 루트 씌운 것이 쓸 건데 우리는 시그마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로 표현됐고 얘는 뭐야? 루트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야. 양의 제곱근. 표준 편차하고 분산은 양수밖에 없습니다. 0은 있을 수 있어요. 0은 있을 수 있어요. 음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도 약식 표현은 우리는 시그마로 작성할 거다 이 말이야. 시그마 제곱. 항상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돼. 그러면 이러한 표가 작성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야? 첫 번째 확률이 합은 1이다. 두 번째 확률이 합 표가 작성되면 평균과 분산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 a제곱 플러스 2분의 3a가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넘기면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됐네요. a가 넘겨서 계산한 거야. 기본적으로 얘는 뭐가 돼? 얘는 확률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양수야 돼.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게 작성이 됐으니까 얘가 지금 얼마야? 하나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얘가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 이래 되겠네. 맞습니까? 지금 계산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평균은 두 번째 평균은 두 개를 곱해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거야. 이제는 4를 통분시켜 놨으니까 그러지? 변수랑 분자를 곱할 거야. 2 더하기 0 더하기 1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래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1 있으니까 빼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바로 계산을 해보고 실은 바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뭘로 계산하는 게 편할 거야 하면 요놈의 제곱 곱한 게 더 편합니다. 얘기했어요. 4분의 1이니까 빼도 괜찮다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우리는 어디야? 이놈을 제곱해서 계산하겠다. 나는 2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으로 계산하겠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제곱, 변수 제곱의 평균은 4분의는 똑같이 가겠고 제곱을 해가지고 확률을 곱하면 되겠지.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제곱 곱하기 1 제곱 곱하기 1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근데 조심할 때는 연산할 때 요것 때문에 많이 너희들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4분의 3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16분의 1을 뺐어. 16분의 얼마야? 10인가요? 그래서 16분의 11이 됐다 이거지. 어려운 생각 아니지? 너희들은 게 요 표만 있으면 아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어떤 문제냐면 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어려워. 평균 분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연산이니까 표를 작성하는 게 어렵고 표를 작성을 할 때는 변수 설정을 잘해야 되고 변수가 내가 뭐인지를 확인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알려준 문제도 있지만 너 보고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있어. 확률이 변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거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겠지.
그러고 나면 표만 작성되면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뭐 요건 쉬운 내용. 다음은 변수가 바뀝니다. 변수가 어쩐다고? 바뀌어요. 변수가 바뀌어요. 자, 변수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원래 있는 변수 x에다가 상수를 곱하고 상수를 더할 거야. 1차식으로 바뀐다. 1차식. 그러겠지? 바뀔 수 있는 변수는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쉬운 것은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너무 낮았어. 점수를 너무 낮으니까 2배를 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2배 하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커. 그럼 빼기 10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변수는 바꿀 수가 있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야. 어떤 내용에서 새로운 식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니?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3배를 하면 되겠지. 그럴 거 아니야? 삼각형들의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변수도 쭉쭉쭉 있고 그걸 다 계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3배만 하면 되겠지. 먼저 3배 하고 쓸 수도 있지만 알겠니? 그래서 이 변수가 바뀌는 것은 꽤 중요한 기술입니다. 꽤 중요한 기술이야. 가장 단순하게 계산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홍원아 알겠어? 그러면은 얘를 y는 ax 플러스 b x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뀌었는데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자, 해봐. 요놈의 평균을 우리는 요것부터 써놓고 갑시다. 이 y는 이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 얘는 aex 플러스 b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야? 가능할까요? 중학교 때 했어. 중학교를 안 나왔겠지만 너희들이 문제는 중학교를 안 나왔잖아. 내가 수로 보여줄게. 수로 1, 2, 3이라는 수가 있어. 평균 얼마야? 2가 되겠지. 요놈을 2배를 했어.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2, 3 곱하기 2가 되면 평균도 평균 곱하기 2가 되겠지. 더하기 3을 했어. 1 곱하기 2 더하기 3, 2 곱하기 2 더하기 3, 3 곱하기 2 더하기 3. 그럼 평균에다가 다시 3씩 다 더했으니까 평균이 3씩 올라간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지? 자, 분산의 뜻은 산포도의 뜻에서 왔습니다. 산포도. 산포도가 뭐냐면 흩어진 정도야. 기준,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를 수치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지? 그러면 2배가 되면 흩어짐이 커져, 작아져? 위에서 보면 1, 2, 3이었고 그 다음 수가 2, 4, 6이었어. 흩어짐이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지. 2배라면 일단 커집니다. 3을 더했어. 5, 7, 9. 얘하고 얘는 흩어짐이 똑같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똑같다고. 그렇지. 더하기 한 것은 분산에 영향을 못 주는데 곱하기 한 것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vy는 다시 말해서 vax 플러스 b는 얘는 a 제곱 vx라고 그냥 일단 받아들이세요. 연산을 해보면 뜻이 나오니까. 표준 편차는 시그마 y는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얘는 조심할 점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a야.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변수를 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g는 2ax 제곱 aex 제곱 be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2x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 2x 제곱 5이 나왔지? 2x 제곱은 분산에 나왔어. vx 플러스 2x의 제곱으로 계산이 될 거라고. 근데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있어. 근데 분산은 안 나와. 잘 안 나오겠지. 왜냐면 분산은 요런 식의 표현이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알고는 이때 평균만 구하라고 나올 거라고. 그러겠지. 생각을 해봐. 내 점수가 제곱이 됐어. 각각 제곱이 됐어. 그럼 평균도 제곱이 될까요? 그거 아닌가? 다른가? 어차피 요건 똑같겠네. x제곱이니까 자료가 각각 제곱이 됐어. 그게 평균이니까. 2x를 갖고 계산한 게 아니잖아. 동환이 뭐야? 밤에 뭐 야간 뛰고 왔어? 쿠팡? 알바? 배분? 그러면 상하차 뭔지 알아? 알바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근데 왜 그래? 자, 간단한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이 있고 1, 3, 5, 7, 9, 11, 5 홀수가 있네요. 2, 4, 6 이게 있네요. 그러겠지? 그러면 자, 지금 하자는 것은 얘를 계산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야. 계산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얘의 변수를 x라고 놓고 얘의 변수를 y라고 놓고 얘의 변수를 g라고 놓을 건데 이 중에 x 변수는 제일 쉬워. 이 x는 얼마야? 이 x는 얼마야?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5.5가 되나요? 5.5 2분의 11 분산도 어딘가에 있겠지? 분산은 계산해봐야 알겠네. 그러겠지? 그래서 얘를 vx라 놓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얘는 어떻게 만든 거야? 얘를 가지고 홀수 어떻게 만들어? y는 어떻게 만들어? 2x-1로 만들어지잖아. 됐니? 2x-1로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2x하고 vx를 가지고 2y하고 vy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g는 어떻게 g는 2x잖아. 마찬가지로 요놈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요것만 적어볼까? 이 y는 뭡니까? 이 y는 2x-1 vy는 2의 제곱 vx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실전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 거야? 변수 x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y의 변수를 x의 변수를 가지고 식을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쉬운 걸로 가지고 우리는 계산하고 나서 변수를 바꿔서 계산하면 용이하겠다 이 말이겠지. 대놓고 변수 x 나오고 y를 변하는 식도 있지만 y식이 복잡해.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한 후에 변수를 바꿔서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딱 봐도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평균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겠지.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얘가 제일 크지. 분산은 누가 커? 요거 두 개는 떨어짐이 똑같아요. 얘 분산은 똑같습니다. 얘와 분산은 얘가 더 크고. 그래서 분산은 vx보다는 vy가 더 클 거고 vg하고는 똑같다. 몇 배? 현재 식에서는 4배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1부터 50까지가 있고 51부터 100까지가 있고 1부터 100까지 짝수가 있어. 우리는 얘를 변수를 얘를 A라 놓겠습니다. 문자는 A라 놨어요. 그럼 변수 B는 뭐야? B는 A 플러스 50 이런 걸 적자는 게 목적이라고. C는 어떻게 돼? C는 1부터 100까지 짝수 2A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목적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1부터 50까지 EA, VA 구한 다음에 그거를 BC에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변수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문제도 나왔어. 그러면은 VOX 플러스 4, VOX 플러스 10 나오면 우리는 X 분포만 알아내면 된다. X 분포를 알아내고 그거에 대한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해가지고 뭐만 알면 돼. 이 연산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목적은 뭐겠어? 이산 확률 분포만 작성할 수 있으면 평균 연산 쉽다, 분산 연산 쉽다 이렇게 된다고. 표만 작성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변수 바꾸는 이 관계식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는 아주 쉽다 이 말이야. 여기서 너희들이 좀 어려운 내용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얘를 뭔 내용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식이 있었지.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워.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수가 있잖아. 그 수를 가지고 함수화 시키는 작업이 제일 어려워. 여기에 있는 수를 가지고 요놈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제일 어려운 작업이야. 알겠나요? 쉽게 이거는 뭐냐면 확률을 구하는 일반형을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 작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확률을 구하는 일반형을 구해줘야 돼. 수는 구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아는 수들을 같으면 일반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알겠나요? 그 함수식을 만드는 게 실제 너희들이 풀다 보면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다 이거지. 식을 주고 표를 작성해서 푸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식을 주고 변수 주고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문제를 주고 식을 작성하는 게 어렵다고. 일반형을. 됐습니까? 표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으니까 표 작성하는 게 쉬웠는데 얘를 확률 질량 함수로 써보시오 라고 했으면 이 문제는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x가 우리는 뭐 한 거야? 분모는 지금 똑같지? 분모는 똑같잖아. 뭐로 똑같어? 6C 3으로 똑같았지? 분자는 어떻게 됐어? 5C, 4C, 3C, 2C가 됐지? 5C, 4C, 3C, 1일 때 5C, 2일 때 4C, 3일 때 3C, 4일 때 2C단 말이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니까 6-KC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라고. K라고 하지 말고 X다? 오케이. X로 바꾸면 X, K로 나왔나? X로 나오면 상관없어요? K로 써도 X로 써. 단 X는 1, 2, 3, 4 이렇게 작성하면 요놈이 확률 밀도 확률 질량 함수의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쓰는 게 어렵다고. 알겠나요?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넣어갖고 연산하자는 소리니까. 알겠지? 쉬었다 합시다.